새벽 4시 병동은 깊은 어둠과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기계음과 간호사들의 발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는 시간. 그런데 갑자기 응급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무언가 터질 듯한 긴박한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난 전공의들. 특히 오이영은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로 뛰쳐나갔습니다. 산모가 복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아랫배를 심하게 부여잡고 있고 진통제에도 반응이 없어요. 간호사의 외침에 병실은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오이영은 떨리는 손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복막염인가? 조기 진통? 태반 조기 박리? 여러 가지 가능성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지만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영은 결국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고 이를 눈치챈 구도원이 침착하게 환자의 복부를 만져보며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반 조기 박리 의심됩니다. 수술 준비해요. 잠시 후 환자는 신속하게 수술실로 이송됐고 도원이 빠르게 조치를 취하자 환자의 상태는 안정세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붙던 서 교수는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이영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누구 하나 죽는다.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이영은 가슴 한쪽이 푹 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망설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전공이라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자신은 왜 항상 결정의 순간에 주저하는 걸까?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해왔는데 정작 실전에서는 손끝조차 움직이지 않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아침 이영은 카페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내리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엔 미처 뚜껑을 닫지 못한 컵이 있었고 다른 손으론 핸드폰을 쥐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이영은 대답 대신 미묘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도원은 말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커피를 뽑았습니다. 둘 사이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조금 따뜻해진 봄바람이 병원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한편 김사비는 그날 오전 희귀 케이스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궁근종인데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교과서에 단 한 줄만 나오는 병이에요. 사비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마치 발표라도 하듯 환자에게 열심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과거의 의료 트라우마로 인해 병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술을 하란 건가요? 말란 건가요? 환자는 오히려 불안해졌고 그 순간 구도원이 옆에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있는 혹이 너무 커져서 주변 장기를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은 통증이 크지 않지만 그대로 두면 나중에 출혈이 생기거나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환자는 도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사비는 뒤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왜 내가 한 말은 불안하게 들리고 도원이 하면 안심이 되는 걸까? 자신의 방식에 대한 회의가 몰려왔습니다. 사비는 늘 1등이었고 늘 모든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자신감으로 버텨왔지만 그 자부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엄재일은 또 다른 사고를 쳤습니다. 환자가 수액 세트를 바꿔달라고 하자 간호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갑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환부를 만졌고 이 모습을 본 감염관리 간호사는 바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의사면 다 알아야죠. 표남경은 이 모습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회진 중에 엄재일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래서 팀워크가 안 되는 거야. 왜 항상 혼자 하려 들어? 남경과의 사이엔 이미 보이지 않는 갈등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고 이날 사건으로 그 균열은 더 깊어졌습니다. 밤 병원 옥상. 도원은 이영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엔 가로등 불빛 아래 흐르는 조용한 공기만이 있었습니다. 도원이 말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 내가 못해서가 아니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이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 그게 제일 싫어요.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서요. 그 말에 도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전공의들 사이에 새로운 평가 시스템 도입 소식이 퍼졌습니다. 교수, 간호사, 동료 전공의들의 다면 평가가 포함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얼마나 실수했는지가 기록에 남는다고요? 사비는 긴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판단들이 이제는 점수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오이영은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쌍둥이 제왕절개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은 수술 보조로 들어갔고 서 교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자 이영은 집중했고 태반 분리, 지혈, 흡입기 조작까지 실수 없이 해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모니터에서 삑삑하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산모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모든 스텝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 교수는 짧게 명령했고 이영은 떨리는 손으로 기구를 집었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고였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산모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두 아기 역시 건강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술실 안은 긴장감에서 안도의 숨으로 바뀌었고 이영은 가만히 숨을 고르며 아기의 작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은 살았어. 이번엔 잘한 거 맞지? 그 말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용서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한밤중 병원 식당. 새벽 근무를 마친 이영은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커피 한 잔 식지 않은 채로.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도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영도 도원도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서로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자판기 앞에 선 도원이 커피를 뿜는 사이 이영은 천천히 돌아서 창가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원이 따라올 걸 알았다는 듯 마주보고 앉을 자리를 비워둡니다. 도원은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둘 사이의 공기를 천천히 메웠습니다. 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내 손 왜 잡았어? 이영은 눈을 피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외벽에 희미하게 반사된 두 사람의 모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좀 받아보고 싶었나 봐요. 도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다 멈추고는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그날 수술실에서 저 손이 떨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옆에 있는 거 보고 좀 괜찮아졌거든요. 그게 좀 놀라웠어요. 도원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난 그냥 같이 있던 건데. 그 가치가 요즘은 참 귀하더라고요. 말끝을 흐린 이영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원이 가볍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그가 먼저였습니다. 나도 그날 이후 계속 신경 쓰였어. 네가 뭘 느꼈을까, 무슨 생각했을까? 근데 너도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냥 나 혼자만 그런 줄 알았지. 이영은 멈춰 선 채 고개를 돌려 도원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잠깐의 정적. 하지만 그 정적은 곧 도원이 조심스레 손을 놓으며 끝났습니다. 그냥 나도 고맙다고. 그날 네가 잘 버텨줘서. 이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이상해요. 응. 좀 이상하지. 그날 이후 둘은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수술실에서도 회진에서도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는 모습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한 번 더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말이 오가다 어색한 침묵이 생기는 순간들도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엔 말로 하지 못한 많은 감정이 조용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